회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네. 이번에 그 교과서 네. 역사 교과서 사태를 보면서 네. 어디가 가장 문제가 일단 뭐 교과서 제작 집필하신 분들을 그 문제를 제가 여기서 논의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잘 모르는 네. 교육부의 존재 이유는요. 우리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성장기에 배워야 될 유초 중등에 배워야 될 교육 내용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교육 내용과 방법을. 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잘 가르치는 교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설 행정도 있고 또 뭐 인사 행정도 있고 이런 겁니다, 다. 근데 이 교육 내용 관리가 가장 교육부의 본질적 기능인데 이것을 과거에는 장학 편수실이라고 그래서 교육 내용을 관리하는 실이 6의 기능을 했습니다. 4가 관리적 기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관료 중심적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또 교육부가 이제 인적자원개발부, 또 교육과학부고 그러면서 이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해야 될 부분에 교육 내용 기능인 장학 편수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누굴 줘버렸냐면 외곽 기관한테, 교육과정 평가원, 또 국사의 경우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그 외곽 기관에다 줘버리고 속빈 강정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심장인데 이게 교육 내용을 관리하는 게. 그 교육 내용 관리하는 거를 다 그런 위원회에다가 다 줘버리고 교육부는 돈만 가지고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죠, 교육 관료들은. 그렇죠. 관료들은 그 교육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교육자들이 교육부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과오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소장관이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장학 편수 기능을 이제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육 내용을 관리하는 국가가 공통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국사편찬위원회 학자들의 편향된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근현대사적은 상당히 레프트 성향이 강하거든요. 비판적인. 우리 역사가 또 그래 왔고. 그러니까 교육 내용을 고양이 앞에 생선 주니까 거기서는 다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버리니까 교과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편의 생각을 보니까 편향됐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서 비판만 했지 그 기준에 맞춰서 집필을 하면은 레프트 성향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라이트 성향으로 뉴라이트 성향으로 쓴 거죠. 교과서는. 반대, 그러니까 이 공통 기준, 공통 레프트나 라이트 아닌 또 합의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교육부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그쪽에다 주니까 그쪽이 그렇게 안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원초적인 문제에 반하는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교학사를 엄청 공격하고 빌미를 제공한 거죠. 그런데다가 교학사 자체가 출판 편집 기능이 굉장히 약한 그 8개 중에서 좀 약해요. 그러니까 오류가 좀 더 많았어. 그러니까 이 레프트에서 집중 공략을 당한 거죠. 그리고 지금 반대로 너무나 과했지 또 레프트가 막 가서 막 채택 못하게 하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교육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래 세대의 이데올로기를 자극하거든요. 특히 역사 교육의 내용은. 그러니까 정치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레프트가 정권을 잡고 내가 지향하는 쪽의 이데올로기를 주화하려면 미래 세대의 교육 내용의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라이트 쪽에서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근데 이 라이트 쪽에서 전략적인 걸 맥을 못 잡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좌우 다 들어와서 교육 내용을 치열하게 토론해서 정리를 다시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소수의 우파 역사 교육자들이 이명희 교수를 중심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이쪽보다 좀 더 잘 만들었어야 했는데 덜 잘못 만드니까 집중 포화를 당해버린 거 아닙니까? 언론도 그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저께 저도 뭐 좀 논란의 소지가 됐지만은 지금 와가지고 이제 교학사 살리기 운동하는데
아니 상품이 잘 못된 거를 억지로 살리는 것은 그거는 양극화, 이데올로기적인 갈등. 저는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과정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모두 공유해서 좌우를 막론하는 교과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편향된 접근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는 선정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잘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논쟁이 뭐냐면 이 근현대사적인 게 문제거든요. 역사는 결국 축적돼서 근현대사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논란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현재의 시점에서 역사가 얼마 축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가. 예. 이거는 이게 결국 이데올로기 논쟁이 예. 함몰되는. 초중등 교육은 이데올로기 논쟁이 함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파가 그토록 정교조를 비판하고 이념 교육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놓고 이념 논쟁을 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좌우가 다 모두 저는 문제다. 그래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가려면 다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관점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자.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결자해지적으로. 그러면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번 교과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부에 있었다. 그렇죠. 교육부가 해야 할 역할을 그렇죠.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가장 큰 원인이죠. 예.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왜 교과서 문제가 이렇게 난리를 나라를 이렇게 흔들어 놨느냐 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 언론들도 지적을 못했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예. 정확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회장님이 교육부가 정치화됐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교육부가 정치화된 게 아니라 교육부가 정치의 도구가 됐죠. 아, 정치의 도구. 왜냐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이조 장관하고 내가 잘 지냈지만 이조 장관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제일 단초를 첫 번째 낀 사람이 이해찬 장관입니다. 예. 그때부터 이게 교육부가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조금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좀 교육자들이 예. 그 장관을 하고 관료가 차관을 하고 시스템이 예. 그래서 교육 현장이 포션이 한 6 정도 되고 관료가 한 4 정도 되고 아까 관리 기능하고 예. 교육 내용의 현장 중심에 있는 교육 내용 아까 얘기한 편수 기능이라든가 장학 기능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점점 이쪽이 침범해가지고 이쪽은 지금 2대8이에요. 2대8. 교육 내용 관리는 교육과정과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뭐 다 그야말로 관리 기능만 하는 관리 기능 예. 팔을 찾았다. 예.